안녕하세요. 국민아침밥입니다. 제가 고금리 대출이 여러 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채무통합을 해야 된다겠죠. 채무통합을 해서 월 납입 금액을 줄여야지 생활하는데 부담이 덜하고 생활하는데 부담이 덜해야지 추가로 더 대출받을 확률도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채무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납입 신용점수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자금이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상담하신 분들 중에 채무통합 문의를 주셨는데 두 분의 조건이 굉장히 비슷한데 어떤 분은 부결이 나고 또 어떤 분은 승인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사례를 비교를 하면서 왜 채무통합이 부결이 나고 승인이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6년 정도 근무에 연봉은 약 5,4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을 보면 은행에 2,680만 원, 그리고 카드론으로 해서 1,280만 원, 또 다른 카드론에 970, 그리고 저축은행 한 곳에 2,07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대출이 7천만 원을 이용 중이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사례자분 볼게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13년 정도 근무에 연봉은 8,3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이용 중인 대출은 은행 한 곳에 3,000, 또 다른 은행에 1,500, 그리고 카드론 한 곳에 1,020, 그리고 저축은행 3건 해가지고 4,170만 원, 대출은 1억 690만 원입니다. 자, 총 대출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아니, 이 사람은 대출이 많구만, 이 사람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대출이 많고 적은 조건은 소득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연봉 3천이신 분이 대출이 5천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연봉 1억이신 분이 대출이 5천이면 엄청나게 적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분이 연봉이 5,400인데 7천이면 이분은 부채비율이 약 130% 정도 됩니다. 이분이 연봉이 8,300이고 부채가 1억 690이면 마찬가지로 이분도 약 130%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채무통합이 가능하였고 이분은 부결이 났습니다. 왜 가능하고 부결이 났느냐? 자, 일단은 이분의 신용점수를 볼게요. 이분의 신용점수가 나이스가 788점, 그리고 KCB가 704점. 이분의 경우에는 나이스가 722점, KCB가 645점. 이분에 비하면 신용점수가 많이 낮습니다. 자, 왜 낮을까요? 중요한 게 이거죠, 바로. 왜 낮을까요? 이분 대출 내고 보면 은행에 한 건, 이금융권 카드론, 저축은행. 그러니까 이금융권이 3건. 이분에 보면 은행이 2건, 카드론, 이금융권으로 카드론 하나, 그리고 저축은행 3건. 합의 이분은 이금융권이 4건. 이분은 이금융권이 3건. 누가 봐도 그렇죠. 아니, 이분 이금융권이 훨씬 더 많으니까 당연히 신용점수가 낮을 거 아니냐. 신용점수가 낮으니까 부결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고금리 대출 건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신용점수가 하락할 것이고 신용점수가 낮으니까 그로 인해서 부결날 확률이 높죠. 근데 이분들은 이 신용점수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신용점수로 인해서 부결이 났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이분은 신용점수가 더 높고 이분은 더 신용점수가 낮느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이분은 신용점수가 더 높고 이분은 더 낮냐? 단순히 이금융권 대출 건수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대출을 받은 지 마지막으로 대출 받은 게 1년입니다. 1년. 대출 받은 게 1년이 최근 1년 이내는 대출이 없어요. 자, 이분은 마지막으로 대출 받은 게 불과 1개월 전이에요. 1개월 전. 합의 이분은 이 4건을 어떻게 이용했냐? 최근 6개월 이내에 다 발생이 됐어요. 6개월 이내. 그러다 보니까 신용수가 많이 떨어진 거죠. 뭐 왜 발생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은 승인이 나고 이분은 부결이 난 이유를 따진다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1년 이내, 아니 최근 1년, 그리고 여기는 최근 6개월 이내. 최근 대출 이력이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 대출 이력이 많으면 신용점수는 계속 하락해가지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한 상황에서 멈춰져 있죠. 거기다 최근 대출 이력이 많이 발생돼 있고, 이분은 최근 대출 이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용점수는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락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이분은 대출이 발생해서 신용점수가 하락했다가 현 그대로 하락한 상황에 멈춰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 되냐면, 자, 이분도 채무통합을 원하셨고 이분도 채무통합을 원하셨어요. 채무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최근 대출 이력입니다. 최근에 대출을 얼마나 자주 받았느냐. 이 때문에 또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최근에 대출 이력이 가다해서 부결이 난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신용점수가 낮아가지고 부결 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최근에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을 좀 몇 건 좀 자주 이용을 했다. 그런데 막상 이용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몇 개월, 한두 개월, 1,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월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래서 저희 채무통합을 해가지고 납입 금액을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바로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발생한 그 시점에서는 채무통합을 신청해봤자 부결 나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분처럼 최근에 대출 이력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용점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아니면 올라갔거나 이 상황일 때 신청을 해야지 승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분처럼 최근에 대출 받은 게 많은데 이걸 그냥 채무통합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된다는 게 아니죠. 시간이 좀 지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신용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채무통합을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대출 이력이 많으면 그로 인해서 채무통합도 어려울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